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오늘 공매도 물량이 12만 3,564주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5일 동안에 누적으로 1,154억 넘게 순매수 흐름이 나왔고요. 주가는 이제 20만원 돌파 가시권의 구간까지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전 미증시 선물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마지막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이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하지 않고 내년도에 세 차례의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훈풍이 연말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fierce 유포리아가 뭐 행복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패드의 피봇, 금리 인상기에서 이제 금리 인하로 바뀜에 따라서 선물 흐름들도 강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재료로 해서 시장이 연말 랠리 분위기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나스닥이 0.4%, 다우 S&P 선물도 0.3, 0.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도 좀 이제 5개월 동안의 약세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 금리 관련되는 부분인데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을 동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제 시장에서 이제 금리당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때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5%를 넘기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4% 부분까지 급격하게 지금 내려오면서 기준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동결이 되면서 나머지 이제 시장의 실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약화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머니 무브 현상들이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죠. 자, 오늘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고 난 다음에 올해 연중 뭐 상반기나 뭐 11월 전까지면 항상 양봉 나오고 나면 이어가는 흐름들이 약했는데요. 이 10월 달에 13만 원대를 찍고 지금 18만 원대까지 거의 한 30% 넘게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흐름에서는 연속성 그리고 재료 반영 그리고 오늘은 또 거래도 엄청 나오면서 시장의 어떤 견조함 속에서 수급도 뭐 견조한 흐름들을 계속 일단 보였습니다.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18만 4,3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7만 7천원대까지 밀리면서 중요 라인이 18만 4,100원이고 그 다음이 이제 한 17만 3천원대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18만원 윗단에서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17만 7천원까지 밀리면서 조금 이제 우려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1시 넘어서 다시 이제 아침에 고가 부분까지 이제 끌어올리면서 18만 3,500원대 2.1% 강세로 마쳤고 시간에도 30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고가를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이제 18만 4,900원까지 갔다가 이제 18만 4,100원을 지지는 못했는데 밑단으로도 이제 내려가지 않으면서 좀 지지력을 확인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고요. 오늘 수급상에서는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게 된 프로그램 쪽에서는 58만 주가 나왔는데요. 외국계에서는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장중에 영향이 있는데 기관 쪽이 그동안 기관이 정말 애물이었지 않습니까? 공매도도 팔고 국민연금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 일주일간에는 이제 기관들의 결국은 이제 그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선반영한 어떤 이슈들이 이제 주가에서는 하방을 잘 막아주고 상방에 관련되는 흐름들도 내주는 어떤 흐름들을 뭐 돈독이하고 그 중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국민연금이 이 부분들을 많이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5일 연속으로 사면서요. 1,100억이 넘게 일단 매수를 하면서 뭐 사모펀드라든지 뭐 투신 보험 쪽 여기서 뭐 집중적으로 일단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대거 이렇게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뭐 계속 뭐 팔고 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최근에 또 주가가 올라와서
연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거기 영향이 또 뭐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주가 올라오니까 좀 일정 부분 좀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어떤 매도를 기관들이 좀 받아냈다는 부분들 자체 그리고 내일 이제 정기 변경 이후에 수급들이 이제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느냐 이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미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 12월 달에 나왔고 이 부분들이 좀 더 위로 가서 20만 원대 구간까지 올라서 간다라고 하면 내년도의 어떤 실적들과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상승 그리고 바닥권 탈출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완연히 이제 셀트리온이 제 가치의 흐름으로 이제 합병 이후에 주가 흐름들도 뭐 기대되는 어떤 부분으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이 18만 원대가요. 사실 이제 뭐 거의 1년 이후의 가격이죠. 13개월인데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코로나 때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반 그러니까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개발 기대감으로 37만원 뭐 40만원이 보인다 이러다가 이제 그 뒤에 급격하게 이제 가격 조정을 보이면서 이번 이제 10월 달에는 합병 관련되는 불확실성이 또 나오면서 장중에 13만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의결권 자문 관련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들을 뭐 ISS라든지 여러 곳에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하고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12월 달에는 합병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 관련되는 수급 이슈까지 나오면서 기관들의 어떤 이제 매수 전환까지 이끌면서 주가가 18만 원대에서 이제 견고함을 좀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합병 비율에 거의 이제 뭐 근사하게 지금 주가 흐름들이 하고 내일 이제 마지막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거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거래가 이제 중지가 되고 28일에 이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고 내년 이제 1월 12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셀트리온 주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월 12일부터 이 부분도 이제 신주로 들어와서 셀트리온 쪽에 이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주당 셀트리온 0.44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병 셀트리온 시가총액도 거의 뭐 40조 가깝게 이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죠. 그리고 합병 이후에도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들의 조정 이후에 투자 재원들을 확보해서 추가의 뭐 M&A라든지 장기적으로 원가율이 낮아져서 마케팅에도 좋을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진펜트라든지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관련되는 부분의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매출 정대가 내년에 좀 어떻게 나오느냐. 진펜트라는 2월 말에 지금 출시도 앞두고 있고 연내에 이제 PBM 등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베그젤마도 이제 PBM 관련되는 선호약품 등재 관련된 소식을 보이면서 내년도 미국 쪽의 어떤 실적 기대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기대케 하는 모습들이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셀트리온이 주식 배당이 아니라 현금 배당으로 뭐 이렇게 한 주당 500원씩 했고 내년 초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하게 되면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 디레이팅 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반대로 리레이팅이 되어서 시가총액이 뭐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까지 이제 더해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크로 변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관한 멀티플 자체가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장기간 바닥권에 있었던 제약바이오주드 주식들의 어떤 추세적인 어떤 반등들이 계속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 뭐 이어질 분위기가 좀 높아 보이죠. 근데 이제 오늘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면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지금 이제 12월 14일 공매도 거래량 자체가 564주입니다. 업틱률 예외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가 대부분이니까 대부분 뭐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로 이제 11월 6일 전에 이전에 이제 공매도 거래량에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수준이 11월 달에 이제 공매도 금지하기 전에 나왔던 어떤 수준으로 공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금지인데 예외로 하는 부분이 평상시 공매도가 될 때의 어떤 거래량 수준에서 조금 많았을 때만큼 나왔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뭐 어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최근에 보면 호가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이 호가 단위도 바꾸고 이제 과거에 또 이제 거래 시간도 3시까지 하던 것들을 3시 반까지 늘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을 공급한다는 말이 취지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거래세라든지 이런 어떤 수수료 부분들을 늘리기 위한 뭐 방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선안도 보면 각 가격대별 이렇게 호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컸던 부분들을 이걸 이제 줄이는 거죠. 이 줄이고 이제 틈틈이 만든다는 말이 마치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유동성을 공급할 때도 뭐 요런 효과들이거든요. 공매도 그 부분에서 예외를 인정받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 예외로 받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거래소가 이렇게 호가 단위를 변경했던 부분에 이게 다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부분의 취지로 뭐 스프레드를 줄인다 하지만 이것도 시장에서는 본래부터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뭔가 이제 합리성이 이야기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거래 비용을 계속 이제 늘려서 수수료를 이제 받아가는 이런 어떤 이제 금융기관들의 어떤 위주의 어떤 수익성 정대로 이제 벌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결국 이제 이게 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뭐 유동성 공급자라든지 시장 조성자가 이렇게 거래가 많은데 더 틈틈이 호가 단위를 메꾸면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다. 그리고 유동성 공급자를 하려고 하면 정말 거래가 없어가지고 사고 팔고 힘든 종목에다가 해야 되는 게 본래의 목적이죠. 근데 이제 이런 데 들어와서 수수료 받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 잔고는 이제 10일 기준으로 170만 주대 계속 이제 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장중에 계속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주가 올라가게 되면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나오고 지수 편입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상한이 체결보다도 많았다. 그래서 내일 이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이 양봉이 나와서 그 2년 전에 나왔던 이 이제 연봉에 19만원, 20만원대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올려놓는 흐름들이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하니까 이분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